네, 안녕하십니까. 하지부동에 대해 발표하게 된 4년차 노원석입니다. 먼저 하지부동이란 크게 기능적 하지부동과 구조적 하지부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적 하지부동은 골 길이는 동일하나 관절 구축, 탈구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부동이고, 구조적 하지부동은 실제적인 골 길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입니다. 역학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수의 소아와 성인에서 무증상 하지부동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헤미 에이트로피, 그다음에 헤미 하이퍼트로피, 트라우마, 인펙션, 튜머 등 보시는 것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외래에서는 헤미 에이트로피 또는 헤미 하이퍼트로피를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미 하이퍼트로피 중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러셀 실버 신드롬과 같은 질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러셀 실버 신드롬은 컨제니탈 그로스 디스오더로 신체 일부 또는 전체의 하이퍼트로피 또는 에이트로피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크로모점 7번과 11번의 문제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부동 환자가 외래를 내원하였을 때 직접 하지 길이 측정을 통한 임상적 평가와 방사선학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지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스파이 말레올라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ASIS에서부터 메디알 말레올로스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펠비스의 높이, 피머의 길이, 티비아의 길이를 포함하는 실제 골 길이이나 족관절 변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엄블리쿠스 말레올라 디스턴스입니다. 엄블리쿠스에서 메디알 말레올로스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로얼 럼바, 펠비스, 피머, 티비아를 포함하는 측정법입니다. 럼바 스콜리오시스나 펠비스 오블리퀴티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족관절 변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MD와 UMD의 개념을 잘 설명해주는 그림으로 그림 A는 UMD를 측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 B와 C는 같은 사람으로 그림 C에서 SMD는 동일하나 그림 B에서 UMD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SMD는 펠비스에서부터 펠비스 아래의 골 길이를 재는 것이고 UMD는 펠비스 위까지 반영하는 길이로 펠비스 오블리큐티나 로어 럼바 레벨의 스콜리오시스 등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림입니다. 따라서 SMD는 동일한데 UMD가 차이가 난다면 펠비스 오블리큐티나 로어 럼바 레벨의 스콜리오시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우드블락 테스트입니다. 짧은 쪽에 우드블락을 받쳐 하지부동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트루 레그 랭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쪽 일리아 크레스트가 동일해지는 위치까지 우드블럭을 받치고 어페어런트 레그 랭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높이까지 우드블럭을 받칠 수 있습니다. 수술적 교정 시에 서전마다 프리퍼런스가 있겠지만 양측의 길이를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펠비스 어블리큐티 등에 의해서 오히려 환자가 더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충분히 편안함을 느끼는 높이를 고려하여서 교정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갈레아치 테스트는 피머와 티비아의 길이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피머 길이 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왼쪽 그림과 같이 스파인 포지션으로 눕힌 후 힙 플렉션 90도 상태에서 무릎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티비아 길이 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프론 포지션에서 니 플렉션 90도를 시키고 앵클 뉴트럴 상태에서 힐 투 힐의 높이를 재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사선학적인 평가입니다. 텔레렌트게노그램은 하지의 중앙에 초점을 맞추어 1회 촬영 시행하는 방법으로 판을 하나를 대고 전체를 찍는 방법입니다. 한 판에 찍을 수 있는 어린 소아, 대개 6세 미만 소아에게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의 촬영이 가능하여 전체적인 변형 관찰은 유용하나 무릎을 중앙으로 찍기 때문에 고관절 쪽이나 족관절 쪽으로 갈수록 확대되어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올소렌트게노그램은 환자가 커서 한 판으로 촬영할 수 없을 때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에 각각 초점을 맞춰 3회 촬영하고 합치는 방식입니다. 길이가 확대되지 않고 전장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오퍼레이터, 영상 검사 후 세 판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캐노그램은 흔히 우리가 벨 톰슨 오더를 내었을 때 찍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 밑에 자를 받친 후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찍어 자를 통해 길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변형을 관찰하기는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 길이를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CT를 찍는 것이겠지만 CT의 경우 방사선 조사량이 크고 스탠딩이 아닌 수파인 포지션에서 찍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OS는 CT에 비해 저선량으로 2D와 3D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스탠딩 상태에서 찍기 때문에 하지 부동의 평가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OS의 주 원리는 샤팍 챔버를 이용하여 저선량 신호를 증폭하고 엑스레이 튜브와 디텍터가 페어를 이루면서 스탠딩 포지션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하게 됩니다. 샤팍 챔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선량의 엑스레이 빔을
챔버 내에서 증폭하여서 저선량만으로도 전신을 스캔할 수 있게 하는 검사 원리를 말합니다. 1992년 조지 차팍이 발명하여서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챔버 내부에 그 리퀴드 크세논을 채워 방사선이 크세논과 충돌하면서 나오는 전자들을 잡아서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저선량으로 증폭된 신호를 바탕으로 엑스레이 튜브와 페어가 짝을 이루어 CT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30초간 검사를 시행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전신에 대한 에이피라테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EOS는 3D 리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2D 이미지를 3D로 전환이 가능한데 LLD 검사가 목적인 경우에는 니 익스텐션을 한 상태로 찍어야 되겠습니다. EOS 검사를 한 환자가 있을 때 라테랄 뷰에서 리플렉션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3D 이미지를 위해서 오퍼레이터가 고려해 두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부당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EOS를 통해 LLD를 측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오더에 니 풀 익스텐션 상태에서 찍어달라는 코멘트를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상적 및 그 방사선학적 검사로 LLD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른의 경우 이미 성장이 끝난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짧은 쪽 뼈를 늘린다든지 긴 뼈를 줄인다든지 하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소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성장 완료 시 하지부동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성장 완료 시 잠, LLD를 잠, 예측,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그, LLD라는 게 우리가 다리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엑스레이, 텔레도 마찬가지예요. 이오스도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LLD를 측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인트가 다 펴져 있어야 돼요. 힙 조인트도 펴져 있고 니 조인트, 특히 이제 니 조인트가 문제죠. 니 조인트가 플렉션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쪽이 짧게 찍히겠죠. AP에서 찍었을 때. 어, 이거는 엑스레이만 봐서는 잘 구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니 조인트가 플렉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앞에서 보니까. 똑같아요. 니 조인트가 하이퍼 익스텐션 된 경우, 리커바툼이 있는 경우도 그걸 더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느껴진다는 거기보다는 한쪽이 긴데 그쪽 니 조인트가 플렉션 돼 있으면 다리가 똑같아 보이겠죠. 길이가. 예, 그런 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LLD를 볼 때도 엑스레이만 보면 안 돼요. 환자를 직접 봐서 SMD, 그러니까 뭐 꼭 SMD가 아니더라도 눕혀가지고 실제로 다리 길이가 눈에 보이기에 차이가 나냐 안 나냐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LLD 보실 때 어? 다리가 같은데? 다리 길이가 같은데? 텔레 같은데? 찍었는데 눕혀봤는데 한쪽이 길다고 하면 아 텔레 찍을 때 무릎을 굽혀 찍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뭐 계속 다시 찍을 건 없을 테지만 뭐 다음에 팔로우업 할 때는 좀 무릎 필 때 확실히 무릎을 펴서 하라고 코멘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만 보고 LLD를 계속 판단을 하면 잘못 판단할 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오스는 특히 문제예요. 이오스는 포지션 자체가 무릎을 구부리는 포지션이라서 LLD 측정할 때는 무릎 꼭 피라고 꼭 코멘트 남겨주셔야 돼요. 오케이? 네, 진행하세요. 네. 성장 완료 네. 시 LLD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아리스메틱 메소드, 멀티플라이어 메소드에 대해서 케이스를 예시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스메틱 메소드는 에이지와 LLD가 리니어 코릴레이션을 가진다 생각하고 역연령을 이용해 산술적으로 최종 LLD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로스 리메이닝 메소드는 에이지와 RLD는 논리니어 코릴레이션이라 생각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는 남자, 여자 어린이 5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8년간 팔로우하였으며 역연령과 골연령을 모두 측정하고 대퇴와 경골 두 부위의 길이 성장에 대해 모두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잔여 성장 그래프를 그려서 최종 LLD를 추정하게 됩니다. 스트레이트 라인 그래프 메소드는 앤더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선 그래프를 만들었고 그래프에서 역연령을 고연령으로 변환하여 최종 LLD를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고연령의 측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역연령을 통해 고연령을 추정 변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는 앤더슨 데이터 및 여러 레그랭스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현재 LLD에 곱해서 최종 LLD를 계산할 수 있는 계수, 즉 멀티플라이어를 제시한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 JBJS에서 에피피지오 디지스를 시행한 868명의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리뷰한 아티클을 보면 아리스메틱 메소드가 가장 간편, 정확하고 실제 외래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이용하여 메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세 6개월 된 남아로 상기 수술력 있으며 라이트가 레프트보다 3cm가량 길어 수술적 치료 상담 위에 내원하였습니다. 왼쪽은 마지막 외래에서 시행한 12세 6개월째 텔레라디오그램이고 오른쪽은 그동안의 LLD 팔로우 데이터입니다. 먼저 화이트 메넬라우스 즉 아리스토메틱 메서드입니다. 개월 수에 따른 LLD를 리그레션 애널라이시스 하면 기울기가 매달 발생하는 하지부동의 비율로 1년에 2.4mm 정도 발생하는 것을 산술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리그레션 애널라이시스는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거나 구글에서 검색하여 데이터만 입력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메넬라우스는 여아는 14세, 남아는 16세까지 성장하고 원이 대퇴는 1년에 9mm, 근위 경골은 1년에 6mm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이트 메넬라우스 메소드로 예상되는 최종 LLD는 잔여 성장 기간 4년 곱하기 2.4mm를 하면 성장 완료까지 추가로 발생할 하지부동은 9.6mm이고 기존의 3cm와 더하면 최종 LLD는 3.96cm가 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유압술의 시기는 원이 대퇴골 골단판만 유압술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0.9mm씩 억제하여 4.4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16세에서 빼게 되면 유압술 시기는 11세 7개월이 되겠습니다. 원이 대퇴골과 근위경골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 2.6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최적 유압술 시기는 16세에서 뺀 13세 5개월이 되겠습니다.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는 각 나이별로 성장 완료 시까지 몇 배 더 클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승수 또는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최종 LLD를 구하는 법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데 컨제니탈 디스크리펀시의 경우 건축과 환측의 길이 성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LLD의 환자의 나이에 해당하는 승수만 곱하면 최종 LLD가 유추 가능합니다. 환측의 길이 성장 자체가 감소하는 디벨롭멘털 디스크리펀시의 경우 한측의 길이 성장 감소 정도를 계산하여서 보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컨제니탈 디스크리펀시라고 생각하였을 경우 현재 우측과 좌측의 다리 길이 차이는 3cm, 나이는 12세 6개월이기 때문에 3에다가 옆에 오른쪽 표에 따라서 1.16을 곱하게 되면 최종 하지부동은 3.48cm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지부동이 좌측의 길이 성장 자체가 감소되는 디벨로멘탈 디스크리펀시라면 길이 성장 자체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산식을 따라서 계산하면 최종 하지부동은 4.2cm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최적 유압술 시기를 구하는 방법은 성장 완료 시 건축 길이를 유압술 시기의 건축 길이로 나누어 승수값을 구하고 구한 승수값을 우측표에서 보고 역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바탕으로 보면 성장 완료 시 건축 길이와 유압술 당시의 건축 길이를 구하는 계산식을 통해서 승수를 구하고 역으로 나이를 찾아 14세 6개월이 최적의 유압술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매우 복잡하여서 승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수란 각 나이별로 성장 완료 시까지 몇 배 더 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수이고 이 계수를 미리 계산하여 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승수를 가지고 성장 완료 시 LLD를 예측하거나 역으로 유압술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도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멀티플라이어라고 검색하면 이러한 과정을 손쉽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부동 치료의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되어 있으나 2012년 저널 오브 페디아트리 어스페딕스에 실린 그 박문석 교수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 완료 후 하지부동이 2cm 이상일 경우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2cm 미만일 경우 인지 못하거나 임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슈리프트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수술적 치료로는 골단판 억제술, 골 단축술, 골 연장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는 SMD는 동일하나 UMD가 동일하지 않다면 펠비스 오블리큐티, 로어 럼바 스콜리오시스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고
LLD 측정을 위한 EOS 검사 시 니 익스텐션한 상태에서 찍어달라고 꼭 코멘트를 남기고 라테랄 뷰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LLD 계산법 중 아리스메틱 메소드, 와이트맨 앨러스 방식이 가장 좋고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y는 ax라는 계산식에서 기울기 a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사용하고자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이게, LLD를 측정하는, 예측하는 방식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옛날 방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 방식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옛날에 이제 아리스마틱 방법은 이제 제일 초반에 나왔던 건데, 그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리그레션을 쓰지 않고 그냥 처음하고 끝하고 그냥 빼가지고 그냥 비례식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데이터가 더 많고 리그레션을 이용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아리스마틱을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멀티플라이어는 그냥 아리스마틱 방법을 어, 그냥 아리스마틱 방법이 아니라 앤더슨 방법을 그린 앤더슨 방법을 그냥 좀 계산하기 편하게 그게 멀티플라이어 승수 그러니까 계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곱하면 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예 수고했습니다.